안녕하세요. 밤투자 커뮤니티 멘토를 맡고 있는 BJ 이빨톡톡입니다. 오늘은 이제 악재 사서 뉴스에 팔아라, 이거를 우리 커뮤니티에서 매매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그렇게 사서 팔고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회원분들도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 해요. 자, 그럼 살펴볼게요. 일단 사드 악재로 폭락한 종목들, 우린 지금 재미 좀 봤죠. 자, YG 플러스, YG 엔터, 파라다이스, 이 종목들 이제 우리가 좀 챙겨갔던 종목들이고요. 다 수익 구간을 주었죠. 그래서 우린 차익 실현을 하고 나왔습니다. 왜? 뉴스가 터졌으니까. 뉴스가 터졌으니까. 뉴스가 터져서, 이제 뉴스가 터져서 뉴스 따라서 매매하는 사람들이 나왔어요. 자, YG 플러스나 YG 엔터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네이버 투자 유치 하면서 이제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이슈를 받아서 YG 플러스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상한가까지 장중에 들어갔다 나오고, YG 엔터도 상승을 크게 하고 뭐 했었죠. 근데 이제 파라다이스 같은 부분은 보면 그런 모멘텀을 크게 받지 못했어요, 지금. 그러니까 살짝 반등을 주고 지금 다시 눌리고 있는데, 오늘 장은 이제 지수가 좀 밀리면서 눌리고 있는데, 이럴 때 좀 더 지켜보다 더 사면 됩니다. 우리는 항상 그렇게 매매를 할 거예요. 앞으로도. 이제 계속 이렇게 매매를 하다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적응이 돼요. 그러면 왜 악재에 사서 뉴스에 팔라 그러는지 알 수 있어요. 스스로 체득을 해봐야 됩니다. 이 부분은 그냥 계속 반복돼요, 주식시장에서는. 과거에 보면 삼성전자 있었죠? 난 삼성전자 무슨 악재가 있었어요? 뭐 갤럭시, 노트, 세븐, 뭐 포파 하면서 리콜. 자, 이 부분은 악재로 크게 작용을 했는데 저는 딱 봤을 때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전체 매출에 봤을 때 갤럭시 노트 7 이 부분에 대해서 손실 정도가 어느 정도 될까, 뭐 세 발을 피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판단을 해봤을 때. 그래서 그때 내가 만약에 투자 자금이 좀 크고 했다 그러면 덩치가 있는 종목이니까 그때 진입을 했겠죠. 근데 이제 뭐 투자 자금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그렇고, 삼성전자 이 주식 자체가 지금 되게 고점에 있어요. 그래서 사실 투자는 안 했는데 그렇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었고, 과거에 또 뭐 있었어요? 트럼프 때 기아차 OCI 이 부분들 악재 나오면서 제가 누누이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OCI는 제가 영상에서도 매수를 하는 걸 보여드렸어요. 그렇게 갖고 20몇 % 먹고 나왔잖아요. 1억 가상 시뮬레이션. 이 부분에서 보면 OCI 이제 그때 추천 들어가가지고 매수해가지고 차익 실현한 거, 이 부분이 다 담겨 있어요. 저는 확인된 데이터로만 말씀드립니다. 항상 반복이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평생 반복될 거예요. YG 플러스 YG 엔터의 경우는 네이버 투자 이끌어내면서 모멘텀이 부각돼서 이제 급등이 나왔던 거고, 이제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아직 모멘텀이 튀어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멘텀이 튀어나올 때까지는 그냥 보유하면 돼요, 장기적으로. 여기서 20%가 빠지든 30%가 빠지든 보유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상승폭이 크지 않았던 거고요. 그래도 우리는 이제 4% 정도 챙기고 나왔어요. 처음 매수한 비중만 지금 보유하고 있고요. 자, 이건 주식시장에서 이제 평생 반복됩니다. 자, 현대백화점도 있었죠? 신세계 같은 경우는 아직 뭐 차익권을 주지 않아서 그냥 보유하고 있는 거고, 현대백화점은 2번 챙기고 나왔어요. 다 이럴 때 악재 보고 매수가 들어갔던 종목들이에요. YG 플러스는 이제 지금 뉴스에서 이제 따라잡은 사람들, 뭐 상한가 근처에서 오늘 이제 매도를 다 하고 나왔어요. 저는 일주일 정도 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바닥 구간이 많이 지금 자리에서 조금 눌린다 그러면 다시 매수가 들어갈 겁니다, YG 플러스 같은 경우는. 근데 그런 구간이 안 오면 2주고 한 달이고 개미들이 진입했던 다 털고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 돼요. 자, 단타로 이제 접근했던 사람들은 이제 다 털고 나올 거예요. 그때 물렸던 사람들이 이제 털고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 돼요. 그때까지 기다렸다 이제 다시 진입을 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매매했던 거, 그걸 한번 살펴볼게요.
매매 수익 현황면 2월 20일 날부터니까 21일 정도 보면 되겠네. 21일부터 지금까지 종목별 YG 플러스 자 보겠습니다. 보면 보면 YG 플러스가 처음에 이제 2월 23일날 매수가 들어갔어요. 좀 높은 자리에서 들어갔죠. 뭐야? 아 20일날부터 봐야 되는구나. 2월 20일. 거래를 보면 자 2165원에 처음에 진입을 했고요. 23일날 2075원에 또 추가 진입을 했어요. 3월 6일날 또 세 번째 비중을 담았죠. 3월 13일날 살짝 상승을 해서 이제 내려오면 더 팔 것 같다고 한 2% 챙기고 나왔어요. 여기 수익률 보면 마이너스 5%로 나오는 거는 1890원에 샀던 거를 1930원에 팔았으니까 수익을 한 2% 정도 챙기고 나온 건데, 이 과거에 샀던 거랑 평단가가 맞춰져서 이제 손실로 찍히는 거예요. 이건 사실은 수익입니다. 그리고 보면 3월 17일날 저번 주 금요일이야 목요일이야, 아무튼 금요일인가 목요일날 급등을 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챙기고 나왔죠. 9.32%. 이게 원래 사실은 7점 몇 프로죠. 근데 평단에 맞춰서 나오니까 9.32%로 이거랑 이제 맞춰진 거예요. 처음 거랑. 그렇게 해서 한번 수익을 챙기고, 오늘 또 급등 나왔을 때 제가 사인 드려가지고 처음에 이제 진입해서 먹고 나왔습니다. 자, 33% 수익. 자, 한 30% 정도 수익 챙겼겠네요. 이렇게 해갖고 뉴스 터지면 그냥 팔고 나오는 거예요. 자, 다른 종목도 한번 볼게요. 파라다이스. 파라다이스를 조회를 해보면, 처음에 진입했을 때 3월 3일날 진입을 했죠. 그리고 두 번째 진입을 했을 때 3월 15일날 진입을 했습니다. 이때가 이제 사드 악재 터져서 13% 빠졌을 때 그날 종가에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좀 더 빠져서 한 번 더 담았어요. 그리고 나서 3월 17일날 4% 정도 챙기고 나왔고요. 지금 조금 더 빠져서, 지금 보유는, 비중 1만큼 보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더 빠진다 그러면 더 담는 시점은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현대백화점. 지금 사드 악재로 이제 빠졌던 종목들만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매매했던 종목들, 커뮤니티에서. 자, 거래를 보면 2월 20일날 이제 처음에 매수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월 23일날 차익 실현했는데 이게 지금 에러가 떴어요. 그래서 19만원으로 나오는데 이때가 4%인가? 몇 프로인가 챙기고 나왔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뭐 이렇게 해갖고 챙기면서 이렇게 지금 수익이 잘못 찍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비중 2개만큼 들고 있는 거고. 신세계 같은 경우도 그냥 보유하고 있죠. 신세계 같은 경우도 지금 처음에 진입해서 그냥 보유하고 있어요. 우리가 20일 날부터 이제 커뮤니티 매매가 들어갔으니까. 과거에 OCI 같은 경우도 그러고 다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해서 우리는 수익을 챙기고 나왔어요. 처음에 비중을 YG 플러스를 이제 3번만큼 실었을 때 회원분들 중에 그렇게 생각하셨던 분들이 계셨을 거예요. 아, 이거 이렇게 빠지는데 이렇게 진입을 이렇게 해도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회원분들이 분명히 계셨을 거라고. 왜? 뉴스에서 맨날 되게 안 좋은 얘기만 자꾸 하고 불안감을 이제 조성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을 했던 회원분들이 반드시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지켜보니까 이게 과거에 지금 사드 악재 때 타격을 받았던 기업은 롯데,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나라 기업 중에 호텔신라, 그리고 항공주, 그리고 뭐가 있을까, 여행주. 이 부분들은 이제 직접적으로 타격을 좀 오래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섹터로 묶여서 내려왔던 종목들 중에서 엔터주들이 보면 사드 악재로 해서 그렇게 손해를 많이 볼 만큼 그렇게 매출 구조가 중국에 편향되어 있지 않아요. 매출 구조가. 그럼 사야죠. 이렇게 해갖고 사드 악재 맞아서 이렇게 빠졌는데, 이게 평가를 해보니까 중국에 이렇게 중국 매출이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그럼 사야죠. 근데 YG 같은 경우는 성장성을 부각받는다 보니까 이제 네이버에서 투자를 했어요. 이걸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미리 대기 타고 있다가 이제 뉴스 딱 나오면 사람들이 들어온다고. 사람들이 들어오면 팔고 나가면 돼요. 이거랑 이제 같은 관점인 거예요. 지금 OLED 각광받으면서 지금 SK 하이닉스,
자, 고점 부근에 물린 사람 많아요, 이거. 5만원 구간. 여기에서 이제 물린 사람들 많단 말이에요, SK 하이닉스.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진짜 삼성전자,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코스피 신고가 뭐 뚫어내고 뭐하고 하면서 삼성전자 지금 물리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삼성전자 지금 공매도가 심상치 않아요. 하락이 저는 좀 있을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항상 호재 뉴스가 터지면 우리는 접근을 하는데 조심해야 돼요. 호재 뉴스가 터졌을 때 바닥 구간에서 이 뉴스를 받아서 상승하지 못하는 종목들도 가끔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은 이제 진입을 해봐도 돼요. 그런데 호재 뉴스가 터지면서 뉴스가 터지면서 주가가 급등한다. 이때 따라잡는 건 미친 짓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급등하는 구간에는 항상 진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가지고 이제 주식시장에서 추격 매수라고 하죠. 이런 추격 매수를 하는 습관들은 전부 개미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습관을 먼저 떨쳐내야 됩니다. 주식 투자를 바르게 하려고 그러면, 자, 기업 분석을 해서 미리 그 기업에 대한 믿음을 만들어야 돼요. 기업에 대한 믿음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기업 분석을 해서 기업에 대해서 믿어졌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용을 해야죠. 왜? 내가 분석을 한 거니까. 이게 잘못됐든 제대로 됐든 신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나중에 이게 잘못된 결과물로 돌아오게 되면 무언가 분석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 부분을 체크를 해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이 어떻게 적용을 할지, 그 기업이 돈을 벌어가고 하는데 어떻게 작용을 할지 체크를 해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다 그러면 그냥 장기 보유하면 돼요. 주식시장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손실을 봐도 100%까지 밖에 없어요. 이게 확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비중 관리만 하면 200%, 300%, 뭐 500%, 1000% 수익이 가능한 게 주식이다. 회사가 10배 성장을 해야 1000%가 가는 게 아니에요. 회사는 2배 성장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PBR 0.5배 종목이 0.5배 종목이라는 건 지금 가치를 그만큼 저평가 구간에 있다는 소리예요. 갑자기 성장성이 부각돼서 막 800%씩 날아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게 주식시장이에요. 왜냐면은 주식은 심리로 움직이는 시장이라서 그래요. 주식시장은 심리로 움직이는 시장이다. 주식시장이 심리로 움직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무언가 기대감이 반영되면 폭등한다. 다 폭등을 했다는 소리는 뭐예요? 단기간에 상승했다는 소리잖아요. 단기간에 이런 상승이 온다는 거는 이거는 조심해봐야 돼요. 왜냐면은 단기 차익을 노리는 사람들이 많이 존재해요. 그렇다 보면 다시 내려왔다가 상승을 하더라도 하락했다가 다시 기간 조정을 거쳐서 상승하는 경우가 많다. 천천히 올라오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지속 보유를 하면 되겠죠. 근데 갑자기 급등이 나왔다 그러면 일단 챙기고 보는 거예요. 트레이딩 관점에서. 근데 그냥 보유 관점인 종목들도 있잖아요. 우리 커뮤니티에서는 이제 적립계좌를 따로 운영을 하죠. 이 적립계좌에서는 보유 관점으로 접근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그냥 보유하고 가는 거예요. 왜? 원칙이 100% 상승 전까지는 매도가 없으니까. 원칙은 항상 철저히 지켜야 된다. 그리고 나서 원칙이 잘못됐다는 판단이 들면 원칙을 수정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전까지는 그 원칙을 무조건 따라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심리를 거슬러야 되니까. 심리적으로 매수하고 매도하고 하면 주식시장에서 절대 성공을 할 수가 없어요. 분석이 기반되어서 사람들이 심리를 어느 정도 잘 이용하냐에 따라 수익 폭이 달라질 뿐이다. 남들보다 수익 폭을 더 키우고 싶고 더 많이 알고 싶으면 이제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을 해서
이제 수익폭을 더 키우는 작업을 하면 돼요. 그 부분을 이제 원칙에 편입을 하면 되고, 이제 그 부분이 안 돼 있다 그러면 그냥 장기 투자하면 돼요. 기업의 가치를 믿고. 장기 투자가 잘못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에 대한 것도 제가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회원분들은, 커뮤니티 회원분들은 이 부분을 잘 체크하자. 이 부분을 제가 체크를 해서 리딩을 어떻게 해가는지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집중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 장 같은 경우는 지금 장이 좀 눌리다 보니까 좀 하락 종목이 많아요. 보유 종목 중에서. 근데 이렇게 튀는 종목도 있잖아요. 뉴스 받아서 튀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수익 챙겨놓고 하락 종목이 있으면 우리는 손절이 없잖아요. 그냥 보유하면 돼요. 손절이 없으니까 그냥 보유하면 돼요. 나중에 수익금을 줄 때까지. 어려운 거 아니라고. 그냥 사서 분석을 해서 기업에 투자를 했으면 그 기업이 시장에서 관심 받을 때까지 기다리면 된다. 이렇게 기다리다 보면 관심을 빨리 받는 기업이 나오고요. 관심을 천천히 늦게 받는 기업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신이 아니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네이버에서 이번에 YG에다 투자를 했을지 1년 후에 투자를 했을지 3개월 후에 투자를 했을지 그 부분을 어떻게 체크를 하냐고요. 그 부분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 부분을 알고 투자를 한다는 거는 불공정 거래예요. 내부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사서 시세를 조작하고 하면 불공정 거래로 걸리죠. 물론 이 부분을 금융위에서 제대로 파악을 해갖고 단속을 하기는 쉽지는 않은 게 현실인데, 그러니까 내부자 거래. 우리는 그거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생각을 하면 안 되고, 항상 뉴스에 따라서 하는, 추격 매수. 대비를 할 수 있는 원칙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자, 과거에 지금 보여드리고 있죠. 하나씩. 계속 보여드리고 있어요. 계속 똑같은 얘기예요. 트럼프 악재 있었죠. 트럼프 악재 있기 전에 삼성, 갤럭시 악재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 악재 있었죠. 자, 이번에 또 사드 악재가 있죠. 이제 또 무슨 악재가 일까? 그 부분에 예상을 해보면 제가 봤을 때 미국 금리 인상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뭐 금융주 살짝 올라가든가 뭐하고 하면서 뭐 눌리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수출주라든가 뭐 무슨 뭐가 하면서 또 이제 악재로 작용을 해가지고 내려가는 섹터가 분명히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 중에 만약에 저평가 종목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이 있다 그러면 그런 종목도 편입을 해놓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악재는 항상 기회다. 그리고 호재는 조심하자. 이 부분은 이제 원칙으로 만들어서 우리 커뮤니티 운용을 하는 그 리딩에 지금 입혀가지고 운용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해보는 건 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오늘 영상은 악재 사서 호재에 팔자, 뉴스에 팔자. 이 부분을 이제 악재라는 거는 단기 악재라 그러면은 기회가 돼요. 악재는 항상 기회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럼 조선회사라든가 무슨 뭐 그런 위험한, 이게 아니고 성장성이라든가 기업 분석을 토대로 한 저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종목을 발굴을 해서. 그래서 그런 종목에만 투자를 하면 장기적으로 돈을 잃을 수 없는 시장이 주식시장이다. 이제 이런 부분이 부각되는 것들은 지속적으로 나올 거예요. 지속적으로. 이 악재 때마다 우리가 사모아서 호재 때마다 이렇게 수익을 챙겨가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지속적으로 나올 거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관심을 갖고 보시면 될 거고,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 천천히 상승하는 종목들도 나올 거고, 적립계좌에서 이제 뭐 100% 이상 상승 종목들도 이제 계속 나올 거예요. 이 부분은 이제 뭐 한 2년 정도는 지켜봐야 된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누누이 드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지켜보면서 수익 구간에 들어서는 종목들 조금씩 덜어놓고 그렇게 운영을 그렇게 해나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지금 조급할 필요가 없어요. 회원분들은 그렇게 조급할 필요가 없다. 투자는 평생 할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이렇게 여러분들의 교육을 위해서 제가 열심히 영상도 제작을 하고 할 테니까요. 그렇게 따라와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커뮤니티 17화 오늘 이제 다뤄본 내용은 좀 짧게 갔는데 악재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라는 영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항상 악재는 큰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항상 호재와 뉴스는 매도 포지션을 잡아가서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그 멘토 이빨 톡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좌측 하단에 보시면 추천 마크 있어요. 추천 마크 한 번씩 클릭해 주시고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광고 좀 꼭 봐주세요. 제가 이렇게 유익한 여러분들을 위한 영상을 이렇게 지속 만들어가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 회원분들의 수익도 조금씩 들어갈 거고 이제 장기적으로 갔을 때 이 변화가 어떻게 되어 가는지 그 부분에 대한 스토리를 정리를 해가고 있고 데이터를 모으는 중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과의 저의 만남 이거는 운명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면 그에 대한 대가는 받아야 되니까 광고 시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만 마칠게요.